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석 대표님 마메라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번에 인터뷰했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마메라이 스튜디오 통해서 한인들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어떤 부분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모셨는데요.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미국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요. 성인이 된 어느 날 경미한 형사 처벌이 되는 그 사고에 연루가 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추방이라는 조치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입양 아동에서 추방 입양인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살기가 힘들어서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 된 줄 알고서 입대해서 옷까지 다 받고 갔더니만은 퇴짜 명령이 왔어요. 왜냐하면 무국적자들하고 자신이. 이런 분들 그 스토리도 있습니다. 무국적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 뿐만 아니라 없이 호적, 우리말로 하면 호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근거가 없는 걸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스토리도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절차에서 입양하는 나라, 그리고 나라에서 혹은 입양을 보내는 나라, 양국 간에 적절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아서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로 아동이었을 때는 그걸 당연히 따져묻지 못했을 거고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사고나 혹은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면 본인이 국적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 이제 성인이 돼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네, 정말 충격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정말 궁금한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 이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입양이라는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서 입양이라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책임 있게 아이들 양육을 어떻게 시켜야만 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키울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일단 그 결여된 부분들이 많다. 사람 세상에 제도가 생기면은 완벽한 건 없잖아요. 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이 많고 사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연관된 부분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책임 있게 이거를 그 책임 있게 생각해 가지고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는 것들이 안 된 것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1970년, 80년대 입양을 왔었던 케이스들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았더니 원래 입양의 절차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같이 데려가면 그때 입국을 하면서 그렇게 그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절차가 생략된 채 아동이 미국으로 오면서 이민 비자를 받고 오게 된 경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절차적인 문제여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이미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이런 걸로 불합리한 어떤 상황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2000년도 실제로 그런 법제화 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 소아 아동들 시민권 법안은 입양인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법제화가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 스토리는 미국의 상원 의원 몇 분이 아동을 입양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 시민권이라는 거를 다 만들어서 가서 갖고 오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입양을 하면은
그냥 그 입양인이라는 증거만 있으면은 시민권을 주자. 그때의 그 상원의원들이 이 입양 대상들이 아동이었었잖아요. 대상은 그렇게 되니까 인원이 많은 부분도 수혜자 인원이 많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원들 대상이 좀 그 어린 나이에 입양인들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다가 정해진 그런 스토리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입양 시스템을 제안하고 만들고 국가가 시행할 때의 매뉴얼에는 입양 부모가 입양시키려는 아이를 직접 만나고 시민권까지 준비하고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하는 게 매뉴얼이었었어요. 그런 매뉴얼을 너무 지연이 되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거를 수월하게 하려고서 단순화시키느라고 선입양이라는 그 룰을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입양부터 시키고 911 테러 이전에는 불법 체류, 합법 체류라는 구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라는 일리걸 스테이터스라는 용어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비자 없이 국경을 그냥 무단 넘어온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지, 미국에 비자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기한을 어긴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서류 미비자지. 기억나실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기한을 어기더라도, 비자 기한을 어기더라도 왜 비자 기한이 어겼고 넘겼냐라는 서류를 갖고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미국의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지. 입양도 비자를 갖고 데리고 왔는데 그 팔로우업을 안 한 거예요. 서류를 갖추어서 호적을 만들어준 팔로우업을 안 하니까 서류 미비자 상황으로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고 세월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공중했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한 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라는 그 수혜 대상자들의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000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련하여 상정되어 있는 입양인 시민권 법제화에 관련된 그 대상이 되는 그 입양 아동, 이젠 성인이 된 무국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입양이 될 때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성인이 돼서 그 서류 한 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추방이라는 굉장히 참혹한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 한인들이 그리고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같이 나누어 봐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